어제 드디어 위원님이 사랑하시는 비르츠가 대활약을. 저 비리치 안 좋아합니다. 저 여자 좋아합니다. 리버풀 연패 끊었습니다. 뭐 리그는 아니지만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원정 가서 승리를 따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좋았던 부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있었다. 슬롯 감독이 고민이 참 많아 보이는 건 좀 느껴졌어요. 살라를 뺀 거 가장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어쨌든 흐르한베르흐가 지금 부상 여파가 좀 있어서 이번에 소보슬레를 6번으로 배치했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았고, 에키티케와 이삭의 투톱을 하면서 4-4-2로 대형을 맞췄던 것도 슬롯 감독이 지금 고민을 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좋았던 부분들 위주로 먼저 이야기를 좀 하면, 저는 가장 좋았던 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역압박이었던 것 같아요. 리버풀의 본체는 에너지 레벨이다. 에너지 레벨을 강하게 가져가는 축구를 선호하고, 최근에는 그러면 그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아스날 같은 팀들도 뎁스를 늘리는 거고, 그리고 더 질 좋은 선수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다른 빅클럽들은 각 팀들마다 에너지 레벨을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거의 관전 포인트인데, 리버풀은 저는 그 어떤 팀들보다 가장 에너지 레벨 축구가 어울리고 팀 색깔에 뿔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프랑크푸르트가 압박을 강하게 하진 않았어요, 전방에서.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항상 리버풀이 최근 경기들에서 본인들이 공격을 하다가 뺏기고 나서 역습 전환 시에 상대의 역습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는, 그러니까 리버풀의 공격 자원들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습을 전환 당하면서 실점이 많이 됐거든. 오늘 경기는 볼을 잃은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압박을 가져가면서 상대의 전진 자체를 1차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다. 그럼 이게 이제 왜 잘 됐냐를 봐야 되는데, 4-4-1을 세우면서 에키티케와 이삭에 대한 배치를 했던 것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후반전에는 이삭 대신에 그 키에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살라가 아니라 키에사가 나온 것도 역시 그 부분에 염두를 좀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키에사가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경기장에서 태도라고 보여지거든. 공격 자원들의 압박, 현재 리버풀의 그 어떤 선수보다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키에사가 후반전에 출전하지 않았나. 결국에는 여기에 계속 살라라는 키워드는 계속 껴있는 것 같고, 살라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도 이제 슬롯 감독이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한 컬러로 간다면. 역시 저는 투톱을 쓴 것도 효과를 좀 봤다고 생각을 하는 게, 포인트는 에키티케와 이삭을 어떻게든 박스 안으로 넣는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려면 후방 리스크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경기는 4-4-2 속에서 에키티케 이삭을 박스 안으로 넣으면서 약간 이제 비르치가 오른쪽에 처진 역할에서 플레이 메이킹을 맡아주고, 브래들리랑 아니면 프림퐁이 폭을 벌리면서 비르치의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이제 소보슬라이가 계속 합을 맞췄어요. 근데 왼쪽에 이제 로버트스는 높게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소보슬라이의 수비 커버를 통해서 비르츠와 프림퐁이 높게 올라가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이 소보슬라이가 막아주려고 했던 걸로 의도가 확실히 되고, 그리고 학포는 왼쪽에서의 측면 드리블 돌파, 여기서 나오는 아이솔레이션. 왜냐면 학포가 케르케즈가 있을 때 항상 문제가 됐던 건, 학포가 드리블을 통해서 이 슈팅을 날리는 거는 최근에 좋았지만 항상 케르케즈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예 그냥 케르케즈가 아니라 로버트슨을 배치하면서 후방으로 내려버리고 학포에게 1대1을 맡겨주면서 거기서 이제 커티 존스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면서 학포를 살리려고 했던 거. 그리고 폭을 벌리는 오른쪽에 프리퐁 혹은 브래들리, 명확하게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역할이 오묘하게 겹치지 않아요. 저는 요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저는 소보슬라이라고 봐요. 리버풀에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찍으면서 항상 느꼈던 건데, 아르네 슬롯 감독이 최근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거기서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비르치에 대한 위치, 혹은 뭐 풀백들의 변화, 뭐 4-2-3-1, 뭐 4-3-3,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면 전 소보슬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보슬라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오른쪽 풀백을 볼 수 있다는 멀티성이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 6번까지 뛰었는데 6번, 8번, 10번, 그리고 소보슬라이를 일단 어느 위치든 그야말로 땜빵을 쓸 수가 있거든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아놀드의 부재에 대한 후방 빌드업의 아쉬움. 근데 그런 걸 좀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소보슬라이의 역할까지, 저는 소보슬라이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선수가 뭐 경기장에서 뭐 어떠한 퍼포먼스를 내든 간에, 왜냐면 위치를 계속 끼워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 소보슬라이 때문에 다른 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짓수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프라인의 대체자 역할까지 해주는, 정말 소보슬라이가 아니라 대보슬라이, 잘해서 대가 되기도 하지만 대신할 대를 써서 1인분은 해준다.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아르네 슬롯 감독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제가 감독이라면 굉장히 고마운 선수일 것 같아요. 비르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어땠나요? 사실 좋았던 모습 안 좋았던 모습 모두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이날 경기도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중요했던 건 어시스트를 하고 동료 선수들의 반응, 약간 비르츠에게 가서 독려를 해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팀 내에서 이 비르츠가 외부에서 이 아이가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수들은 잘 신경을 안 쓴다고 얘기를 하지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 동료 선수들이 그거를 많이 걱정했던 것 같죠. 자신감을 좀 부여해주는 모습은 좀 좋았던 것 같고, 일단 좋았던 것부터 얘기하면은 터치 수의 가짓수를 많이 가져갔던 거, 4-4-2로 섰을 때 오른쪽, 특히나 이제 3-5-2의 공격 대응에서 안쪽 좁혀 있는 오른쪽 플레이 메이킹을 계속 맡았었는데 거의 한 뭐 8대2 정도, 그러니까 8은 오른쪽, 2는 왼쪽, 요 정도까지 이제 비율을 가져가면서 오른쪽에 공격 지원을 했던 것도 좋았고, 이 선수는 보통 이제 플레이 메이킹이라면 왼쪽에 쓰는 경우가 많죠. 오른발잡이면 왼쪽과 오른쪽의 구분이 생각보다 크게 없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품고 있는 게 저는 그래도 미래 장차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고,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볼을 많이 주고 받아야 돼요. 에너지 레벨이 수비 가담으로 가는 게 많아지면 걱정이 되는 거지, 뛰는 양 자체는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보면은 계속 주위 둘러보고 계속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균열감을 상대에게 만드는 게 이 선수의 장점이라, 저는 그냥 이 선수 계속 의식적으로 계속 리버풀 선수가 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르츠가 이제 내용적으로 좋았던 거는 선수들하고 오른쪽에서 주고 받으면서 브래들리 그리고 프림퐁하고 합을 맞췄고 소보스라고 합을 맞췄던 거, 그리고 보면은 지난 맨유와의 리그 경기에서 지긴 했지만 기점에 대한 하프 스페이스 공략 포인트를 가져간 것도 비르츠였고, 오늘 경기도 역시 보면은 계속 하프 스페이스에 대한 염두를 하고 있고, 굳이 제 마음을 조금 기울여 본다면 저는 비르츠 같은 유형을 좀 잘 활용해서 멋있는 축구를 하길 바라는 편이에요. 그래서 비르츠가 좀 잘 활용되길 바라는데, 저는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본인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공격 포인트라는 거는 지속성을 가져가는 선수가 극히 드물고, 한 번 터지면 자신감 찾아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그냥 크게 염두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버풀이 오늘 경기 뭐 좋은 걸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딱 이제 조금 불안했던 거, 첫 번째는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지 않았던 것.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 본다면은 골킥이 시작될 때는 전방 압박을 해. 근데 그게 이제 하프라인 기준으로 넘어왔을 때는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는 프랑크푸르트가 압박 획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리버풀은 항상 이제 이번 시즌 걱정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트렌트에 대한 부재, 후방 빌드업에 대한 가짓수를 줄어든 상황을 말하는데, 결국에는 강한 압박에 도전받았을 때의 후방 빌드업을 지금 개선이 됐느냐, 이거를 말하기는 지금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프랑크푸르트가 그만큼 높은 압박을 가져가진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선취골 실점 장면에서 좀 대표적으로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비르츠가 연관이 아예 없진 않아요. 비르츠의 턴오버부터 시작이 됐고, 그 커티 존스가 리커버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커티 존스의 저는 수비 위치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공격을 전개하다가 후방 지역에 있는 미드필더 자원의 수비 위치의 개인 미스, 요거는 전 좀 아쉽다고 보여지고, 다음 리그 경기에서도 이런 전술의 형태로 나올까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 살라를 활용할지 키에사가 더 맞는 스타일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밸런스를 잡기에는 편할 것 같아요. 4-4-2 수비로 내려앉았을 때 직선으로 떨어지는 형태를 가져가면서 거기에는 로버트슨이 있다는 거, 안정적인 구도로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이긴 한 것 같다. 살라를 그러면 이제 어디에 위치하냐인데, 저는 이러면은 살라는 무조건 공격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투톱 라인에 살라의 결정력 하나를 좀 바라본다면 박스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주면서 약간 오른쪽에 나와서 플레이해주는, 오른쪽에 비르츠가 뛴다면 비르츠 살라의 합을 맞추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살라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나와서 플레이를 해준다면, 키에사가 들어갈 때는 압박의 형태를 좀 높게 올라가는 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변형 가능한 것도 여기서는 조합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에키티케 참 좋은 영입이다. 에키티케 득점력 미쳤다. 슈팅 코스가 와, 깔아차는 게 지금 현재는 에키티케를 최전방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상이 약간 부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